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제 감정이. I'm always angry. 안녕하십니까, 도아입니다. 저번 주에 그 방송 올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머리 좀 식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어가자, 시키면서 가자라는 뜻으로 댓글을 읽으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CTN님, 다님은 그림을 처음 그리실 때 생각나는 영감을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감을 어떻게 얻어서 그림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작하면 끝까지 막힘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 막힌다면 다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작품 하나를 그리면 그날 끝마치려고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날 와서 작품을 다시 그릴 때 어제 가졌던 감정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질문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예술가들은 작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영감이라... 영감...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는 영감은 제가 태어난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 수집 같은 거를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좀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좀 안 하고 있고,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주도 풍경, 제주도면 제주도인데 제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조금, 제주라기보다 약간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추럴?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약간 그 자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감정인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 제가 제 작품 여기서 뭐 말하고 이렇게 제 방송에서 이제 뭐 자랑하고 뭐 광고하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라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그 태어난 환경에서 온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와서 그걸 토대로 작업을 하는데, 이걸 완전하게 이제 그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요새는 최근에는 이거를 다 해체를 해서 다시 좀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형태가 없고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의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생각나는 영감, 생각난다기보단 저는 자료 수집이랑 어떤 그때 제가 그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느꼈던, 제가 어떤 그런 풍경,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최대한 좀 단순화시키고 최대한 색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추상이라고 하면 그 다른 작가들 보면은 그 추상이 어떤 자기 내면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심적인 뭐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동요라던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숭고함을 표현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림 그리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는 그냥 저는 그림을 안 그려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막히면. 네. 그냥 두고 계속 봅니다. 작품을,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사실화는 계속 뭐 열심히 막 계속 오랜 시간을 그리고, 추상화는 뭐 되게 금방 그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구성을 해놓으면, 내가 뭐 에스키스나 뭐 드로잉을 해놓던가 아니면 포토샵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힘없이 가요. 그림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파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추상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이제 막 그리다가 어느 순간 돼 보면 이게 내 뜻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느낌으로 작업이 안 나와요. 이게 저는 그게 그걸 좀 싫어하는 타입의 작가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화 같은 거를 해야죠. 구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구상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약간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회의를 좀 느꼈어요. 회의를 좀 느껴가지고 이제 어떤 약간 추상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고 지금 완전하게 추상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그 단계로 와 있는데 추상을 그리게 되면 이제 그리다가 막히면 진짜 이거는 뭔가 막 좀 답답한 게 있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나오면 이게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이거를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재료 특성상 이게 한번 이게 그 안료를 발라버리면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 작업 같은 경우는 좀 쌓아나가는 타입인데 하루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말리고 그러니까 그런 타입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작업 같은 경우는 망쳤다 생각하면 그걸 다 그냥 부셔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특히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안 그려요 저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좀 캔버스 말고 다른 이제 특이한 좀 특수한 이제 재질의 이걸 뭐 특수하게 뭐 그냥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왁구처럼 천을 베껴가지고 다시 씌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판 새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망치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살떨리죠. 이게 하나 망쳐버리면 그냥 그건 진짜 버려야 되는 거니까 마치 그 도자기를 빚는 그런 장인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망치면 버려야 되니까 너무 이게 좀 두려움이 좀 커요. 아직도 좀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상태에서 좀 정지를 해요. 정지를 해서 뭐 하루를 지켜보던 뭐 이틀을 지켜보던 아니면 딴 작업을 진행을 하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추상 작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사실화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나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아요. 작업을 여러 개를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4개 정도를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작업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개수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 하나 이게 해서 이게 좀 뭐 막힌다 싶으면 멈춰두고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은 이제 다른 거 하면서 이제 잠깐 쉴 때마다 계속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게 뭐 떠오르면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작품 하나를 그리면 그날 끝마치려고 하나. 제 작업은 하루 안에 못 끝냅니다. 끝낼 수가 없는 작업이라서 되게 여러 날 걸려요. 하나 작업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많으면은 최근에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린 적도 있고 한 작품 가지고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와서 작품을 다시 그릴 때 어제 가졌던 감정을 이어나가는 방법. 감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자연이라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도로 이런 색이라던가 어떤 그런 게 구현이 됐을 때가 이제 뭐 그런 거 정도지 감정으로 이어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막 약간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뭐 감정을 담아서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작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참고 자료 보면서 그리고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작품 계속 보면서 거의 멍한 상황이라던가 이거를 묘사를 해야겠다,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지. 이거를 뭐 어떤 내가 막 끌어오는 감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작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전에도 말했지만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작업을 하는 게 내 감정에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노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순돌님, 글이나 음악을 보았을 때 그분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이를테면 서점이나 공연장, 클래식한 작품을 제외하면 당대의 작가들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어떤 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미술은 뭐랄까 100년 전, 200년 전 돌아가신 분들이 마치 현업처럼 활동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시나 경매를 보면 마치 마이크 타이슨과 무하마드 알리가 죽어서도 링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품이 노쇠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미술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그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작가로서의 담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글 보고 정말 처음 받는 질문이라서 좀 놀랐어요. 예, 되게 신선한 질문이라서. 예.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뭐 시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근데 100년, 200년 정도 되는 작가들은 저희가 시장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작가는 아니에요. 예, 아예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정도로 그냥 지금 현 시대에서는 동시대 미술 빼고, 현대 미술까지, 그죠? 뭐 모더니즘 회화까지는 지금 가격이 엄청 그냥 넘사벽이잖아요. 뭐 피카소, 뭐 로스코, 뭐 폴락, 뭐 이런 작가들 보면은 같이 경쟁한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이 질문이 좀 약간 되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딱히 답을 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전시회 좋은 거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쟁이라기보다 만약에 내가 어떤 뭐 로스코 같은 작가라던가 뭐 호크니 같은 작가라던가 이런 작가들이랑 뭐 같이 전시를 한다 이러면은 저한테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대가들이랑 같이 전시를 했을 때 같이 전시한 작가로서 네임밸류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고, 역대로 이제 어떤 스타 작가라던가 이런 대가 반열에 오른 작가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같이 전시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이제 검은 피카소였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워낙 유명하니까 뭐 흑인 중에서도 약간 피카소 같은 그림 그리는 애가 있어. 약간 못 그린 그림. 그러니까 그냥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 붙여버리는 거예요. 검은 피카소? 너무 1차원적으로 와닿잖아요. 약간 그런 명성을 등에 업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명성을 또 가져가게 되는 게 있죠. 뭐 전시 안에서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근데 딱히 뭐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시장에서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뭐 경쟁 상대가 못 되죠. 일단 너무 가격 차이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런 작가들 작품은 거의 뭐 웬만한 개인이 살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라 가지고 뭐 딱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업으로 뛰고 있다. 뭐 제 생각은 뭐 이게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뭐 이거 되게 신선한 질문이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방송이 나간 거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저는 약간 생각을 비트는, 그럼 저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그 생각을 듣는 거나든가 이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사고도 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김리틀미미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한번 달았던 구독자입니다. 우리 딸이 만들었던 닉네임이라. 네, 따님이 만들었던. 제가 닉네임 뭐 이래? 뭐 이랬죠. 네. 글쎄요. 미술품 가격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국현이 그걸 부정하고 그들이 결정하겠다고 저런 공식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공식을 만들든지 간에 애초부터 예술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악처럼 그게 보조도구로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가 미술품의 증여 상속세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같은 때요. 가격의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특수 상황에서 시장 가격 기준만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어서 보조 증거로 이용하거나 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닐까요? 부동산 가격도 실거래가와는 별도로 세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시가나 시가 표준액 같은 것이 이원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니네 앞으로 다 거래할 때 이렇게 해라. 설마 그런 바보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제가 이 댓글 보고 내가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네들도 이제 국회의원 관계자들도 뭐 이렇게 완전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근데 제가 뭐 댓글도 달았는데 제가 이게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저번에 너무 화를 내서 좀 이해를 못한 부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화났던 거는 이런 국현이라는 이런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그 미술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이런 너무 아마추어적인 행태, 아마추어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런 표준 시가 감정이라든가 뭐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지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좀 필요할 법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인가 어맹부가 각하가 김창렬 작가 작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옛날 그걸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때 샀던 가격으로 세금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때 샀던 가격이 엄청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호단가로 또 계산하면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먹인 적이 있다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 샀던 가격으로 사서 세금을 먹인다면, 현재 이제 뭐 부동산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이게 그림값이 올라갔을 때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 시가를 다시 책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장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시가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책정을 다시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블레이즈님, 이게 아이디를 또 바꾸셨는데, 블레이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준액을 정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댓글을 보면서 맞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 되게 좋은 의견, 예, 감사드리고. 근데 보통 정말 그게 좀 문제긴 해요. 그래서 뭐 현대미술 얘기하면 뭐 이거 뭐 돈 세탁 아니냐, 뭐 세금 탈세 뭐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되게 약간 뭐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죠.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정말 무슨 0.00001%의 작가나 이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지, 무슨 뭐 그 외에 뭐 99%가 넘는 작가들은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정말 부자들이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뭐 엄청난 뭐 세금을 탈세할 만큼의 엄청난 가격은 이 되는 작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가 표준액을 정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호단가가 약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그림을 그거에 대한 어떤 다시 뭐 새로 경매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직전에 팔렸던 그림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세가를 약간 몇 퍼센트, 10%인가 20% 이제 낮춰서 이제 경매를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시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팔리고 있는 작가라면 그 현재 최근까지 팔렸던 거래가 있잖아요. 그 평균을 내면 돼요. 근데 호남가를 나눠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니까 뭐 부동산 예시를 딱 드시니까 이해가 되게 빨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누군가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에 그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담임 같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강성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심과 견제마저 없다면 점점 더 독선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저도 좀 세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작가들은 되게 보면은 약간 좀 몸살이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저기서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뭐 센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밑보이어 보이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되게 평탄하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센 얘기를 하는 작가도 분명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대놓고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다가 센 소리를 하는 작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말고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쟤들이 우리를 호구로 볼 것 같은 거예요. 호구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보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큐레이터, 뭐 미술관 관장, 뭐 갤러리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좀 작가 얘기를 좀 너무 우습게 보고, 아무튼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니까. 예. 네, 그리고 미담 때부터 방송을 들으며 예술가들의 칙칙한 현실을 터놓고 얘기하며 페이소스를 개그로 승화시키고 날카롭고 합리적인 시선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이미 예전에 눈치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앞뒤 맥락 모르고 담임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말 막 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이 약간 생겨서요. 네, 감사합니다. 제 걱정도 해주시고 또 오랜 팬이시라 미담 때부터 들으셨네, 이분도. 근데 아마님은 더 이상 방송에 뜻이 없으신 것 같고, 줄리님이나 캐리, 목동님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분들과의 케미가 참 좋았었고 풍성한 얘기거리도 재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 시절이 많이 그립고 아쉽지만
그래도 담임의 새로운 계획과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을 보내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자면, 아마군도 뭐 최근에 몇 번 봤어요. 매번 이제 전시 오프닝 때여서 만나긴 했는데, 뭐 전혀 이제 방송 뭐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말 꺼낼 뭐 시기도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뭐 그렇고, 그 줄리님이나 캐리랑 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리가 지금 저랑 같이 살다가 이제 이사를 나갔어요. 이제 경기도 저기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평택으로. 예.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목동도 지금 그 용인에 삽니다. 용인에 살고 있고, 저 혼자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멀고, 그리고 각자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부르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혼자 이제 미술 관련된 걸로 계속 컨텐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언제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불러서 이제 근황도 물어보고 뭐 하는지, 도대체 니들은 뭐 먹고 사냐. 지금 뭐 커피숍 지금 운영한다고 지금 평생 내려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전화했었는데 뭐 장사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부르기로 하고, 목동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하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그 도전 만화에다 만화 올리고 있으니까, 그 만화 한번 잊혀졌던 우리 런 만화 한번 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한번 업로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줄리님 같은 경우에도 좀 바쁘기도 하고, 줄리님이 또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 줄리님도 되게 그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강남이고, 그 다음에 저만 지금 강북에 살고 있는데 강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이제 분당 쪽이시라 가지고 저랑도 엄청 이제 거리가 있어서 이게 모으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모으기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그거예요. 혼자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떠드는 게 조금 약간 영상 없이,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게 한계점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시 같은 것도 보고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죠. 네. 근데 줄리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제가 또 꼬셔가지고 같이 조만간 방송을 한번 떠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계속 언지를 계속 놓고 있어요. 언제 출연하실 거예요? 계속 놓고 있습니다. 네. 좀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이제 좀 바쁘고 그래서 저도 집 작업실 계속 이러고 있어서, 네. 이건 또 이렇고,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팟캐스트에서 거론하셨던 오긴 컬렉티브의 비보를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접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검색해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네요.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뤄주실 수 있는지요? 사람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라 가십거리로 소비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이해를 갖추는 범위 내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그쪽 내부 사정이라서 저도 뭐 알 길이 없고, 뭐 저도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엄청 화를 냈던 이유 중 하나도 이 오긴 콜렉티브의 이 소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저도 자세한 사연을 잘 몰라요. 그냥 기사에 나온 거 정도만 알고 있고, 일단 이 소식은 뭐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또 한 30분 가량 녹음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화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 방송에서도 엄청 격앙된 말투와 욕과 톤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오긴 콜렉티브 때문에도 그렇다고 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제 감정이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좀 느껴져요. 그거랑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짬뽕이 돼서 저번 방송에서 한번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